자,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미국은 역대적으로 상대방 국가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통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소련을 멸망시킨 것도 있죠. 가장 우리 기억에 남는 거는 일본의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자,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1985년도에 있었던 거죠. 그때 일본의 엔화는 달러당 235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의 절반 수준인 120엔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한국도 작년 3월 달에 달러당 한 1,300원 갔다가 요번에 1,090원인가 까지 내려왔다가 지난주쯤에 1,090원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1,115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에 1,300원에서 금년에 1,100원까지 왔다 그러면 한국 원화 강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본도 1985년에 엔화 강세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수출을 잘하게 됐습니다. 일본에다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자기네 돈이 강세를 띠다 보니까 수출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불황이 오게 됐죠. 이 불황이 온 걸 타개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췄습니다. 저금리로 낮춰버렸어요. 그랬더니 부동산과 주식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금리를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2.5%에서 6%로 거의 2배 이상을 갑자기 올려버렸어요. 이래서 일본의 부동산이 폭락하고 주식이 폭락하고 잃어버린 20년이 이때에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달러 가지고 미국은 이렇게 잘 나가던 일본을 하루아침에 주저앉히는 무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바이든의 통화정책을 잘 보면 트럼프하고 정반대인데요. 트럼프는 약달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달러를 했으니까 중국 돈이 강해지고 한국 돈이 강해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1,100원까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중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환율이 떨어지고, 자, 그렇게 했던 것이 트럼프였었어요. 자, 이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바마 때는 달러가 한 70달러에서 이게 달러 지수인데요. 오바마 임기 초에는 70달러 정도의 지수가 있었다가 이것이 거의 100달러까지 오바마 때는 강달러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와서 거의 100달러 가던 달러 지수를 이것을 90달러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약달러로 온 거죠. 오바마 때 강달러, 트럼프 때 약달러. 그런데 다시 바이든은 여기서 강달러로 가겠다라는 거죠. 위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바이든은 왜 강달러 정책을 하려고 하냐? 그거는 전통적으로 오바마 때 했던 건 미국은 원래 소비국가 지향이죠. 소비를 많이 해서 미국 경제를 돌리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에서는 미국으로 수출을 하죠. 자, 미국은 강달러를 해서 돈이 강하니까 외국 물건들을 많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국가로 가는 것을 좋아했어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수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먹고 돌아갔는데, 그것이 이제 트럼프 때에 약달러를 하면서 미국의 제조 공장을 만든다고 하면서, 야, 우리 니네들 물건 수입 안 해. 오히려 미국 물건 수출할 테니까 우리 물건 받아줘. 그래서 외국에다가 석유를 수출해 왔죠. 트럼프 때는. 그런데 이제 바이든 때에는 석유 수출 안 하겠다. 네, 그렇게 가는 거죠. 석유 수출 안 하고 수입을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달러 같은 경우는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뭐 1200원, 1300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바이든이 통화 정책을 하게 되면 강달러 정책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공산당 같은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라는 거죠. 중국은 자, 미국에다가 수출을 그럼 예전처럼 많이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미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미국 사람들이 정체를 알았습니다. 미국 기술을 훔쳐가고 미국 특허권을 훔쳐가고 불공정 무역을 통해서 중국이 이익을 보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에 알았어요. 그 정체를 알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미국을 많이 파괴하려고 하는지를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거는 바이든이 임명한 장관들도 알고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옛날과 같이 미국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로 갈 수는 없다. 무역에 있어서만큼은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거 불공정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이제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하면 중국의 환율이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중국 환율이 올라가고 한국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출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미국에서 옛날만큼 수입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도 많은데 중국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중국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한국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자가 싸고 환율이 낮은데도 한국의 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 지금 1,100원에서 1,200원, 1,400원 간다. 그럼 한국 물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밀가루 같은 경우는 한국이 거의 100%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옵니다. 그러면은 밀가루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금 1,100원의 밀가루 가지고 수입하던 거를 1,300원 주고 밀가루를 사가지고 와야 돼요. 20% 이상 가격이 올라가겠죠. 빵값 올라가고 밀가루를 만드는 모든 값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은 달러 환율이 적은데 달러가 올라가면서 물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가 잡으려고 해야겠죠. 결국은 한국도 일본처럼 저금리로 해서 부동산과 주식이 폭등된 상태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한국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 상황이 되면 부동산과 주식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괜찮은데 비정상적 폭등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상대방 나라에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산 전기차를 많이 사겠다. 특히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관용차가 44만 대인가 이런데 그거를 전부 미국산 전기차로 교체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뭐 경제적 이익을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바이든도 트럼프가 추진했던 미국 제조업을 어느 정도는 포용하면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바마 때처럼 완전히 외국으로부터 다 수입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지금 현재 있는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가면서 이제 강달러 정책을 가겠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예전만큼 그렇게 좋은 시절은 안 올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의 환율 같은 거 이제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침에 제가 이거 차트에서 빼면 1111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11원에서 아마 1115원까지 올랐을 겁니다. 자, 이 1997년도에 한 2,000원까지 가던 IMF 때죠. 2,000원까지 갔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는 1,600원까지 갔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은 밑에 이렇게 선이 맞고 반등을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까? 이 삼각 수렴에서 거의 반등해서 뚫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쉬운데 문재인이가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재정을 완전히 말아먹은 상태고 대한민국 경제가 뭔가 하나 특출난 기술이 지금 없는 상태라는 거. 이게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어도 이 사람들은 기술이 세계 1위가 많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저력 있는 일본도 20년을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한국이 이번에 한번 문재인 때문에 이거 굉장히 경제적인 외환 위기 같은 걸 겪으면 금방 헤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미국은 그래도 세계 1등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예전에 오바마 시절도 겪고 부시 시절도 겪고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다 살게 된다. 뭐 한국 문재인이처럼 미국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짓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거는 분명할 겁니다. 문제는 한국이에요. 한국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